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넘버원 미군이 전 세계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전원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군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군인을 응원해주세요. 유엔 주관 국제평화군 군악 행사장. 이곳에 모인 각국 군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한국군 순서를 기다리는 피에르 오질. 38년간의 군 경력, 그중 26회를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보낸 베테랑이죠.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군 군사자문관으로 일하며 세계 각지의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군악대 공연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한국군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군에 대한 내 선입견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시 효과만 좋고 실전에는 약한 군대, 그게 내 속마음이었죠. 지난 이라크 파병 때도 그들은 대부분 본진에만 머물렀다는 소문이 웨인 부대 내에 파다했으니까요.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의 공연입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흘러나오자 옆자리에 앉은 이탈리아 출신 젊은 장교가 흥분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군은 정말 특별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대돼요, 오질 선배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군대는 감성이 아니라 총알로 말하는 법이지. 형식적인 연출일 뿐이야. 내 옆에 앉은 노르웨이 장교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보여주기식 공연은 어디나 비슷하죠. 하지만 그 이탈리아 출신 젊은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합동훈련에서 봤는데 그들은 다르더군요. 그 말에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진짜 강한 군대란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닌 전장의 진흙 속에서 증명된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서아프리카, 중동, 발칸반도. 실전에서 총을 겨눠봐야 진짜 군인이 드러난다는 게 내 신조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될 한국군 공연을 향해 나는 시큰둥한 눈길을 던졌어요. 다른 나라들의 공연도 다 비슷비슷했죠. 행진곡, 제식 동작, 그리고 관중의 의례적인 박수.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국가의 공연을 봤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군악대란 결국 전쟁의 화장술 같은 것이니까요. 무대가 어두워지며 한국군의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4시 35분. 저녁 식사 전에 끝나길 바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향해 반쯤 감긴 눈을 던졌죠. 이번에도 형식적인 연출이겠지. 입술 사이로 중얼거린 그 말이 곧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지자 행사장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공연이 화려한 입장과 함께 시작된 것과는 달리 한국군은 완벽한 어둠 속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무대 중앙에서 하나의 불빛이 켜지며 전통북 앞에 서 있는 한 군인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쿵! 첫 북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타악기의 울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깊고 원초적인 느낌이었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북소리가 이어졌고 점점 빨라지는 리듬에 맞춰 무대 양쪽에서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군복과 한복을 결합한 듯한 독특한 의상을 입은 군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로운 제식 동작과 유연한 전통 춤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지금까지 봐온 다른 군악대의 공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단하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죠. 옆에 앉은 이탈리아 장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 한국 군인들의 동작은
완벽한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정확함. 그것은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닌 정신력의 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통 북소리에서 시작된 음악은 점차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선율과 어우러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위 군인들은 때로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아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내 시선은 어느새 무대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군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목소리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그에 맞춰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만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보여준 칼춤 부분이었어요. 날카로운 군도가 공중에서 그리는 호선,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절제된 힘.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담긴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건 형식이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본 수많은 군사훈련과 퍼레이드 중에서도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담긴 예술이었고 동시에 강인한 군인 정신의 표현이었어요.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 중앙에서 한 여성 군인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피부로 느껴졌어요. 마치 조국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듯한 그 선율에 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 손가락으로 눈가를 슬쩍 닦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8년간의 군 생활 동안 감정에 흔들린다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점이라 불리는 것이 오히려 강한 힘으로 다가왔어요. 무대 위 한국 군인들의 진심 어린 표현은 단단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무대의 마지막 장면은 해가 지는 듯한 붉은 조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진하던 군인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며 무대 중앙에 원형으로 모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죠. 나는 그것이 추모의 상징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차분하게 변했어요. 마치 기도하는 듯한 엄숙한 선율. 그때였습니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향해 한국 군인들이 일제히 몸을 숙였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온몸을 굽혀 바닥에 이마를 댈 듯한 깊은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노인에게 국화를 건넸죠. 저분이 누굽니까? 나는 옆자리 이탈리아 장교에게 물었어요. 앙드레 뒤발입니다. 60년대 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군 생존자 중 한 분이시죠. 올해 94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전쟁. 프랑스도 참전했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역사책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에게는 달랐던 거죠. 그들에게 그 전쟁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의 떨리는 손이 국화를 받아들고 한국 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약속의 완성 같았습니다. 노인의 옆에는 프랑스 국기가 작게 놓여 있었어요. 무대 위 한국 군인들이 다시 열을 맞춰 서자 그들은 프랑스어로 한 구절을 외쳤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기억 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얼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르크 르누아르. 20년 전 다르푸르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 잃은 내 부하였죠.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수많은 임무 속에서 그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나는 그를 추모할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죠. 20년이 지난 지금 마르크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르크는 이제 그저 군 기록 어딘가에 이름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대 위 한국 군인들의 모습과 내 머릿속 마르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참전한 외국 노병을 잊지 않고 찾아내 존경을 표했어요. 반면 나는 불과 20년 전 함께 싸우다 목숨을 잃은 전우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을 떠돌고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의 공연은 단순한 예술적 감흥을 넘어 내 안에 잊혀진 기억과 감정을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오질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옆자리 이탈리아 장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괜찮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야. 나는 무대를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마르크에게 말을 건넸어요. 미안하다, 전우여. 너를 잊고 살았구나. 공연 후 열린 리셉션은 각국 군인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국가별로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프랑스군 장교들이 모인 원 안에 섰지만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대 위 한국 군인들과 내 기억 속 마르크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정말 감성파리에 능한 군대로군. 전통과 현대를 섞은 쇼는 그럴듯했어. 프랑스군 대령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전장에서 그런 감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총알은 감동적인 춤사 위에 멈추지 않는다네. 다른 장교의 말이 이어졌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술잔만 돌리며 침묵을 지켰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들과 비슷한 발언들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이탈리아계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한 모금의 와인을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죠. 그건 감성파리가 아니라 기억의 품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연은 단순한 군악대 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프랑스 대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답했어요. 젊은 친구,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할 걸세. 군인은 냉철해야 하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내가 믿어온 군인의 신조가 있었어요. 실전 경험, 냉철한 판단력, 감정을 배제한 수행 능력.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내 가슴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피에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갑자기 내게 향한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글쎄, 공연은 분명 인상적이었지.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래, 무대 연출은 훌륭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실전과는 별개라는 걸 잘 알지. 대령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일었어요. 정말 별개일까? 그들이 보여준 정신력과 단결력은 분명 실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나는 슬쩍 그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행사장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군인들이 앙드레 뒤발을 위해 했던 일은 그저 연출된 장면이었을까? 자문자답하는 내 생각을
누군가의 목소리가 끊었어요. 감동받으셨군요. 고개를 돌리니 한국 군악대 지휘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장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공연을 위해 앙드레 씨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루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고 감사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마르크를 떠올렸어요. 내가 그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튿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비치는 이른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을 설쳤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밤새 꿈속에서 마르크의 얼굴과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교차했으니까요. 시계를 확인하니 6시 30분. 오늘 공식 일정은 10시부터였기에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주변은 아직 고요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이 한국군 숙소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공연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한국군 숙소 인근을 지나치는데 작은 돌계단이 산으로 이어진 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 조용한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현지인 몇 명만이 보일 뿐 대체로 한적했어요. 공원 안쪽으로 걷다 보니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한 추모 공간이었어요. 미국, 영국, 터키, 그리고 프랑스. 각국의 국기 아래 작은 명판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참전 용사들. 나는 프랑스 국기 아래 놓인 명판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들의 이름이 한글과 알파벳으로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짚어가며 읽고 있는데 문득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이럴 수가. 명판 하나에 새겨진 이름. 마르크 르누아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새겨진 이름은 분명 마르크의 할아버지인 장 피에르 르누아르였습니다. 장 피에르는 마르크가 외인 부대에 지원한 주요 이유였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 하지만 나는 마르크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내가 잊고 있던 전우의 할아버지가 여기 한국, 그것도 이 추모공원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니. 나는 명판 아래 적힌 한글 문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추모공원 입구로 돌아가 안내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명판에 적힌 글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적힌 글은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마르크의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전쟁에서 그의 부대가 지켜냈던 그 땅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어요. 그들은 잊지 않았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전 용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매년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르크는 할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이어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곳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르크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나조차 거의 잊고 살았어요. 나는 명판 앞으로 돌아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 피에르 르누아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마르크에게 속삭였어요. 내 할아버지는 여기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넌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진정한 군인이었어. 추모공원을 나오면서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으로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단단한 갑옷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한국 군악대 지휘관을 만나야겠다고. 어제 리셉션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그 장교는 분명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크의 할아버지에 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오전 공식 일정이 끝난 후 나는 한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자 어제 만났던 그 장교가 나타났어요. 김민수 대위.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질 자문관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 참전용사 추모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내 부하의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장 피에르 르누아르라는 이름인데 혹시 그에 관한 기록이 더 있을까요? 김민수 대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르누아르 중위님이요? 물론이죠. 그분은 소규모 의료 지원대의 지휘관이셨어요. 7월 공세 당시 많은 민간인을 구하셨죠. 나는 놀랐어요. 그가 즉각적으로 이름을 알아본 것이. 당신이 직접 그 기록을 알고 있다니 놀랍군요. 김민수 대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사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부대에 관한 연구를 했죠. 르누아르 중위님의 이야기는 저희 교범에도 실려 있습니다. 김 대위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마르크의 할아버지가 참여했던 작전들과 그가 구한 사람들의 증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장 피에르가 한국 아이들을 치료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건 놀랍군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이토록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나요? 내 질문에 김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질 선생님,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당시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 특히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보냈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강렬했어요. 계속해서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르누아르 중위님은 치열한 전투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위해 헌신하셨고 부상당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기도 하셨어요. 그는 우리 조국을 위해 싸워준 용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왔어요. 마르크는 이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테고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타인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 군인이 있습니다. 마르크 르누아르. 장 피에르의 손자죠. 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다르푸르에서 민간인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그의 상관이었고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위의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진정한 영웅이었군요. 그의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나는 당황했어요. 내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대위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켰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고개 숙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군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감정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해방감이었어요. 마르크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그의 희생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국제평화군 군악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고 오후에는 합동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행사 주최 측에 부탁하여 연설 순서에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내가 유엔 평화유지군 군사자문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승낙해 주었습니다. 나는 간단한 메모지에 몇 가지 생각을 적었어요. 굳이 긴 원고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오전 세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내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피에르 오질 유엔 평화유지군 군사자문관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명의 각국 군인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였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8년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던지자 회의장 안에 미묘한 동요가 일었어요. 그것은 예상된 인사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진짜 군대는 총과 전술로 평가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전 경험, 전투력, 냉철한 판단. 이것들이 군인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특히 한국군에게서 더 큰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나는 마르크와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이 먼 이국 땅에서 여전히 존경받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어 다른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이야기까지. 한국군은 제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적을 물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호하려는 가치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눈이 내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잊혀진다면 우리의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군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국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군인으로서의 신념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전쟁은 총알로 이깁니다. 하지만 평화는 기억으로 지킵니다.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대위였어요. 이어서 다른 한국 군인들도 기립했고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들 앞에 서서 군인으로서 가장 정중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깊고 정확한 경례. 내 경례에 한국 군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했죠. 그 순간 나는 다른 국가의 군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민수 대위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질 선생님, 마르크 르누아르의 이름을 우리 추모 공원에 새기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옆에요. 그는 우리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내 가슴속에 자리 잡은 변화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38년간의 군 생활이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이는 듯했죠. 군인의 힘은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그것은 김민수 대위가 떠나기 전 내게 건넨 명패였습니다. 마르크 르누아르의 이름이 한글과 프랑스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진정한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나는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대위와 함께였어요. 그곳에서 마르크의 할아버지 명패 옆에 마르크를 위한 새 명패를 봉헌하는 작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의장대가 참석하여 경례를 올렸고 짧은 추모사가 낭독되었어요. 그것은 공식 행사가 아니었지만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크가 다르푸르에서 목숨을 잃은 지 20년. 그동안 나는 그를 추모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전장에서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고 새로운 임무가 계속되면서 그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그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마르크, 이제야 너에게 제대로 된 안식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명패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군인들의 공연, 앙들의 뒤발을 향한 그들의 존경, 마르크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까지. 프랑스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외인부대 본부에 있는 전사자 기념관을 방문해 마르크의 사진 앞에 꽃을 놓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이었죠. 또한 그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신병훈련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국군에게서 배운 대로 기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의무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며 나는 메모장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언젠가 신병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총알로 이기지만 역사는 기억으로 남는다. 군인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적을 물리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켰는가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함께 싸웠던 이들을,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서울과 파리,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군인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이제 나는 그들 모두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비행기가 프랑스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귀국이 코앞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의 명패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다르게 살겠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깊이 감사하면서.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파리의 불빛이 아래쪽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신의와 기억의 가치를 품고 나는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였네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